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작품은 알베르 카뮈의 고전, 페스트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 소설이 마치 최근 우리가 겪었던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을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예견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번 시간에는 소설의 도입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혼돈이나 재앙 같은 건 자기들한테는 절대 일어날 리 없다고 믿었던 한 도시가 어떻게 서서히 위기 속으로 빠져드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프랑스 해안에 있는 도시 오랑입니다. 근데 이 도시가 뭐랄까 지극히 평범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화자는 오랑을 아주 철저하게 현대적인 도시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일과 습관 그리고 돈벌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죠. 사랑마저도 그냥 빨리 해치우거나 아니면 오래된 습관처럼 무뎌져 버렸고요. 아프다는 건 그냥 일상의 불편함을 주는 귀찮은 일 정도로 치릅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게 효율과 합리성으로 돌아가는 곳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재앙 같은 건 끼어들 틈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아픈 사람은 이 시스템에서 그냥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버립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오랑이라는 도시는 그리고 이 도시 사람들은 곧 자기들 앞에 펼쳐질 기이하고 끔찍한 사건에 대해 정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재앙의 시작은요, 무슨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아주 작고 조공은 불쾌한 징조와 함께 시작됩니다. 처음엔 주인공 리웨 의사가 건물 계단에서 죽은 쥐 한 마리를 발견하는 걸로 시작해요. 건물 문지기인 미셸 영감은 어떤 놈이 장난쳤나 보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런데 다음 날엔 3마리, 그리고 곧 수십, 수백, 나중엔 수천 마리의 쥐가 도시 곳곳에서 쏟아져 나와 죽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하는데요. 그냥 쥐가 많다 정도였던 막연한 불쾌감이 한 통신사가 오늘 하루 수거된 쥐사체 6,231마리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보도하자마자 갑자기 측정 가능한 위협으로 돌변합니다. 이 숫자 하나가 공포의 실체를 부여한 거예요. 데이터가 대중의 심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불과 사흘 뒤에는 그 숫자가 8,000마리까지 불어납니다. 도시의 공포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발빠른 사람들은 벌써부터 도시를 떠나 바닷가 별장으로 피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4월 29일이 되자 쥐들이 갑자기 싹 사라집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사람들은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그건 징조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쥐들의 퇴장은 진짜 위기가 시작된다는 신호탄이었죠. 그 첫 번째 희생자는 바로 건물 문지기 미셸 영감이었습니다. 쥐들이 사라진 바로 그날 미셸 영감이 아주 이상하고 격렬한 병으로 쓰러집니다. 열이 40도까지 치솟고 목이랑 겨드랑이, 사타구니가 끔찍하게 아프고 림프샘은 나무 토막처럼 딱딱하게 부어오르죠. 헛소리를 하다가 불그스름한 액체를 토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남긴 마지막 또렷한 외침이 바로 쥐야 였습니다. 자신의 이 알 수 없는 고통이 며칠 전 도시를 뒤덮었던 그 쥐들과 관련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한 거죠. 의사인 리웨가 손을 쓸 틈도 없이 문지기는 결국 죽고 맙니다. 그의 죽음은 기이했던 징조의 시대가 끝나고 훨씬 더 끔찍한 재앙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사건은 도시의 운명을 기록하게 될 여러 주요 인물들의 눈을 통해서 전개됩니다. 이야기는 여러 사람의 시점을 오가는데요. 그 중심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이 재앙의 한복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 베르나르 리웨고요. 다른 한 명은 이 도시에 잠시 머물고 있는 외부인, 장타루입니다. 한 명은 내부자, 다른 한 명은 외부인으로서 이 사태를 기록하는 거죠. 특히 타로의 시선이 아주 독특한데요. 그는 도시가 곧 닥쳐올 재앙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는데도 맞은편 발코니에서 고양이에게 침을 뱉는 노인 같은 아주 사소하고 기이한 일상들을 꼼꼼하게 수첩에 기록합니다. 이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는 걸 멈추지 않는 거죠. 그 밖에도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상황을 기사로 쓰려는 기자 랑베르, 서로 도와야 한다고 믿는 늙은 공무원 그랑, 그리고 뭔가 비밀을 감추고 있어서 당국의 조사를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코타르까지.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인물들이죠. 자, 이 모든 인물들에게 그리고 도시 전체에 문지기 한 사람의 죽음은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전환점이었어요. 아, 그 이상한 병이 그냥 문지기 같은 특정 사람들한테만 걸리는 게 아니구나. 나도, 내 가족도, 누구든 다음 차례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순간 도시는 자신들의 안락했던 평범한 삶이 이제 끝났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막연했던 위협이 이제 내 눈앞에 구체적인 현실이 된 거죠. 카뮤가 평생 탐구했던 부조리, 즉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성찰하지 않던 이 현대적인 도시는 비로소 공포와 함께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을 때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게 될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증명해 나갈 것인가? 소설은 바로 이 질문과 함께 시작됩니다.